반갑습니다. 예, 식사는 하셨어요? 자, 오늘 시험 문제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가 오거든. 다른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업 문제를 보니까 28개가 평균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니까 마의 30개를 한번 넘어본다, 안 넘어본다? 자, 30개만 맞으면 됩니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으로 가볼게요. 괜찮아요. 자, 1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동형 모의고사거든. 그럼 사회는 160문제입니다. 160문제. 160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문으로 치면 한 800개 정도 되죠. 그죠? 800개. 맞죠? 네. 그러니까 그 800개의 지문만 안다면 시험장에 가면 수석 합격입니다. 수석 합격.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문이 있죠. 그죠?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공법이다 보니까 공법은 답은 OX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글자만. 그냥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도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이래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익숙을 시켜 갑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는 몇 번? 1번에는 답이 3번이죠. 그죠? 3번. 자, 보기, 여러분들 3번을 가볼게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영향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상의 승인 받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딱 쉽게 표현해 보면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는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 시간에 제가 이래 말했죠. 그죠?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거든.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그게 지번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입니다. 지적공부 반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그럼 1번에 가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을 그었어요. 셋째 줄에 등록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누가 등록을 하느냐? 국장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지력공부에 등록하는 지분, 지무, 면적, 경계 좌표나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받아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소관청의 결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만약에 시험에 낼 때는 1, 2, 3 그 중에 하나를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3번의 답으로 만드는 거는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자, 줄 긋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니까 이게 토지 이용이라면 안 돼요.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1, 2, 3번만 신경을 딱 쓰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를 할 확률은 15%입니다. 15%.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는 몇 번? 이번에는 답이 2번이죠. 그죠? 2번에 보면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례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부분 다음 수부터 부번이 아니고 본번이 되면 본번.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이래 되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 1번으로 갈게요.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 그 지분 비율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요게 원칙이죠. 그죠? 원칙. 3번으로 갈게요. 축척 변경 밑줄을 그었어요. 필지의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자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축척 변경 옆에다가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개편. 그러니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 사무실등에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된 지번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조금 더 추가를 시키면 분할하고 합병이 있거든. 분할의 건축물은 직권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합병의 건축물은 신청을 해야 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2번이죠. 그죠? OX로 하겠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유지는 뭐다? O. 임야는 O. 수림지는 X. 3번입니다. 광천지는 뭐다? O. 운동장은 X. 국어는 뭐다? O. 4번입니다. 하천은 뭐다? O. 사적지 O. 온천은 X. XX. 5번입니다. 염전은 뭐다? O. 창고용지 O. 섭지는 뭐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으로 갈게요. 4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답은 2번.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이 소규모 수로 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이 되는 거예요. 하천. 그러면 3번에 해상에다가 줄 것이에요. 해상이다, 육상이다, 육상. 4번입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줄 것입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여기 키입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이 뭐다? 공원. 5번으로 갑니다. 첫째 줄 끝에 밑줄을 긋습니다.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묘지다, 공원이다, 묘지.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가볍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5번에 보면은 지력도의 축척이 밑줄을 긋습니다. 600번에 1.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점 잡아내는 법. 한 칸 밑에 제곱미터 단위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딱 했거든. 요래 되었죠. 여기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1000에서부터 6000분의 뭐다? 1. 그럼 딱 넘어. 이거는 경위의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죠. 그죠? 계산법. 여기는 0.1이죠. 그죠?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다 가면 돼. 여기는 평판 청량입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죠. 그죠? 그 다음에 1이죠. 그죠? 여기는 뭐다? 제곱미터. 요렇게 딱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1000분의 1에 줄 것이에요. 0.037 밑줄을 그었어요. 끝에 1이라면 5.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는 최소가 얼마다? 1. 그럼 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경계점 잡이는 줄 것이에요. 한가 밑에 457.451이죠.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친다? 51. 그럼 51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려야 되죠. 그러면 시작 457.5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457.45냐 451이냐 요 차이죠. 그죠? 여기서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51이라면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되죠.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경위의 청량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좌표면적 계산법 5.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1200분의 1 줄 것이에요. 237.4이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친다? 4. 4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버리면 되죠. 그럼 2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지적은 있잖아요. 12문제가 나오죠. 무조건 그러니까 12개를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근데 무조건 11개는 맞춰야 돼요. 지적은. 등기는 10개만 맞추면 되죠. 자, 그럼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에는 몇 번? 6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만약에 6번의 답을 5번으로 안 했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나쁜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이제 1번에 가봅니다. 자, 1번에 공부상에 적었습니다. 지목, 끝에 지목 줄 것을.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2번에 경계점만 줄 것이에요. 3번에도 경계점, 4번에도 경계점. 그럼 5번에는 지적 기준점이니까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그 외울 때 일단 두 가지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하나는 제목을 먼저 적어보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럼 이거는 첫 번째 뜻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과거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O 덱스타 X. 그 다음에 요 부자가 들어갔죠. 그럼 장부거든. 그럼 장부니까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 그럼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몇 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일단 몇 개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개 이래 되거든. 그럼 7개 이래 하면 이제 보세요. 소재, 지번, 뭐다? 지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세 개는 공짜로 딱 먹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를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세 개는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풀 때 잡으세요. 경계점 이래 놓거든. 자, 그럼 답은 이겁니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앞자가 전부 다 뭐로 끝납니까? 시작합니까? 경계점. 그럼 출발을 할 때, 여기는 뒷글자는 일단 생략시키더라 하더라도, 경계점, 이러면 벌써 지력 기준점이라면, 답이 바로 5번으로 떨어진다. 이 말. 출발을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다. 맞아. 되죠? 통과. 7번으로 갑니다. 7번에는 몇 번? 자, 이걸 틀렸다 이러면 정말 섭섭하죠. 그죠? 섭섭합니다. 아니. 공부를 푸는 요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4번을 답으로 안 하면은 방법이 틀렸다니까. 공부 방법이. 됐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 갖다가 욱박 지르는 게 아니고 방법. 그럼 4번에 가볼게요. 신규 등록 줄 거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줄 거 보세요. 그게 답이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우리는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장부가 2개죠. 그럼 등기부를 먼저 만듭니까? 지적공부를 먼저 만듭니까? 그 지적공부를 먼저 만든대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답은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지. 그럼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의 등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 해야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을 한다.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청량기술자 되죠. 중. 지적 분야 청량기술 양성. 자, 그럼 이제 줄을 긋겠어요. 첫째 줄에는 정책 개발을 줄 거고요. 둘째 줄의 끝에 양성을 줄 거고요. 그럼 셋째 줄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어드바이더 오. 자, 제 손을 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5개죠. 자, 시작.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O. 2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 밑줄을 긋습니다. 분할 합병.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등기를 촉탁, 어드와이더 오. 그럼 여러분들 등기 촉탁이 딱 나오면 두 가지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의 변동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분할 합병은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돼. 통과. 3번입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여 분할을 등기를 하는 경우 자르세요. 자, 그러면 적었습니다. 60일 이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죠. 토지이동 신청은 며칠이내다? 60일.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요 5번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도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래만 공부하면 됩니다.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이고 3cm고 2cm거든. 그럼 여기서 축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에요.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은 종이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줄여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이라는 거는 실제 면적을 실제를 500분의 1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면적을 구해라면 그냥 5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1000이 왔다면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요게 600이 왔다면 6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요거 이제 곱하면 1500cm. 이거를 미터로 고치면 15m지. 요거는 곱하면 1000cm. 미터로 고치면 몇이다? 10. 그러면 가로 세고 요거 곱해주면 몇이다? 150이죠. 그죠? 150. 그러면 요 토지 있죠? 요 토지의 실제 면적은 150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통과. 됐어요? 네.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에는 몇 번? 괜찮습니다. 8번에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2번으로 갈게요. 지적 공부를, 자, 죽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밑줄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OX다, X.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걸 적지 마세요. 뒤에 거는 적지 마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 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그냥 지적 공부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종이로 된 거고, 이거는 요것만 키로, 이 뒤에 거는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래만 딱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종이고, 이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고, 그거라 전산화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잖아요.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 이는 컴퓨터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딱 떼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글자가 종이는 이렇게 하죠.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보관을 한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보존한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밑에 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냥 종이는 지적소관청이고 컴퓨터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 그럼 이해를 할 때는 컴퓨터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시도리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도리스가 안 들어간다, 여기서는 시도리스가 들어간다. 그 차이점만 탁 알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가 없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에는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수입 정지. 옆에다가 수입인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수수료는 정지냐 인지냐라는 거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세, 국토교통부가 들어가면 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정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줄 것이요. 그냥 수수료는 카드 결제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됩니다. 그 카드 결제 누가 정하느냐? 국장이 정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무다, 가족관계 사무다, 등기 사무다, 공시지가 사무다 그 자료를 요청할 수마다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됐어요? 네.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 9번으로 갑니다. 9번에는 몇 번? 요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그죠? 도면이죠. 기어. 자, 끝에 위치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항상 위치자는 도면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요. 두 번째, 도면의 제명과 축척이죠. 여러분들, 제명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은 지적도 아니면 무슨 도? 임야도. 요래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고유번호. 자, 여러분들 결론만 딱 갑니다. 고유번호 옆에 요 글자 하나를 썼어요. 필지별 장번호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시작. 도면. 통과. 리얼로 가죠. 전혀 부분 나오죠. 그거는 대지권 등록부지. 전혀 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목하고 경계는 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애우 있다, 안 있다? 그게 도면에 등록할 때 차문자로 쓰는 거다.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답을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세요. 73의 나머지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밑줄을 긋습니다. 고유번호 이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고유번호 밑에 도면번호라고 썼어요. 도면번호. 그럼 이제 요리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자꾸 터득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요 그림은 알죠? 요게 도면의 색인도 되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숫자를 도면 번호. 오케이? 그러면 이 도면의 번호는 3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밑에 번호는 몇 번이다? 13번.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지번이 몇 초로 나서 74에 3 빨리 동그라미 치고 오세요. 74에 3 있죠? 그럼 74에 3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요 밑에 부분을 보려면 요거를 봐라,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요거는 고유번호다, 도면번호다, 도면. 다시 할게요.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답이 2번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위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 변경. 역으로 말하면 문제를 잠깐 갔다 올게요. 자, 문제의 경계점 자비등록부 줄 거세요. 그럼 도면 제일 위를 봅니다. 제일 위에 공공시, 공공동, 지력도 좌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죠.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지력확정 청량 실시지역,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이러나. 그 1번은 5죠. 3번에 73의 2 동그라미 치고 오세요. 73의 2는 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유소다, 주차장이다, 주유소. 주차장이면 차라고 썼겠죠. 그럼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73회에 경해됐던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나타낸다. 이 경우 경계점 간의 거리는 밑줄을 긋습니다. 1cm. 칠판을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국어 시간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마다 없어.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럼 지금 칠판을 잠깐만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이렇게 있거든. 그럼 요게 자 경계점 있답다 있지. 그럼 요게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거리를 표시할 때 어디까지 표시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만약 시험에 만약에 낸다면 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때 이렇게 합니다. 한강에 자전거를 타거든. 그럼 자전거 타고 갑니다. 가면 땅바닥에 반포대교 10km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럼 조금 가다 보니까 반포대교 9km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마다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1km. 맞죠? 네. 그럼 이제 답입니다. 임야도는 거리를 표시할 때는 50, 100, 150, 200, 1에 가요. 지적도는 거리를 표시할 때 5, 10, 15, 20, 1에 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 2, 3, 4로 간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22.41 요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센티미터까지 표시를 딱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면적. 그러면 여기서 면적을 표시할 때는 시작. 0.1. 근데 거리를 표시할 때는 시작. 1. 그러니까 요거는 0.1이고 이거는 뭐다? 1. 한 번만 더 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지. 거리는 센티미터지. 벌써 이 단위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오케이? 자, 그럼 괜찮아요.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써놔 놓으세요. 면적, 시작, 거리.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익숙이 돼 있다? 면적. 근데 출제에는 거리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답은 4번으로 다 하셨겠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73회 2에 대한 적었습니다. 경계복원 정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여러분들 저 일어났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했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시작 없음 이게 되네요.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지력소관증은 지력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해서 복구하고자 할 때 복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제가 여러분들 지적 공부 복구는 지적 공부가 분실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드는 거거든. 이런 거는 신청사항 2단이다? 아니다. 성인사항 2단이다? 아닙니다. 복구는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게 틀렸어요. 또 눈살미가 조금 있었다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은 있지만 국장의 승인사항은 있답다 없다. 그럼 그 다음에 1번으로 갑니다. 15일 이상 줄 것을 복구를 할 때 개시기간은 며칠이다? 15일. 2번으로 갑니다.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자 죽었습니다. 개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자료 조사서 거기다 줄 것이에요. 그래서 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구 자료 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또는 복구 청량 결과도에 따라 토지령 임대라는 공유리 또는 지적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요리 나오죠. 그럼 이제 손을 봅니다. 조사서는 거리다, 거리입니다. 그거를 보고 대장을 복구하고 자료 도는 거리다, 거리입니다. 거리. 그거를 보고 도면을 복구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번호를 붙입니다. 1. 부동산 등기 기록. 2.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럼 소유자는 뭘 보고 복구하느냐? 등기부를 보고 판결서를 보고 됐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12번에는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두째 줄 끝에 9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합병은 90일이다, 60일이다, 60일. 자, 두 번째 갑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과 같은 일부 토지가 자 죽었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 여러분들 분할 대상이면 합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끝에 있다가 틀렸습니다. 분할 대상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죽었습니다. 연접되지 아니한, 그 말은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지면 한 필지로 획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끝에 있다가 틀린 겁니다. 없다. 그럼 3번입니다. 1필의 토지 밑줄을 긋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끝에 가면 합병할 수 시작. 있다. 있다. 그럼 없다가 틀린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5번으로 갈게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죽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 죽었습니다. 건축물. 위치한 집에는 합병의 지분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러면 분할은 직권으로 주는 거고 합병은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렸다면 정말 섭섭하죠. 몇 번? 3번이죠. 그죠?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자 죽었습니다. 등기를 촉탁. 신규 등록 옆에다가 소유자 변동이라고 적었어요. 소유자 변동.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1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지번비례 간에 죽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2번입니다. 2번은 자 보세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력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지력소관청에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래놨죠. 그럼 옆에다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 뜻이죠. 그죠? 됐죠? 자, 그럼 4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게 신규등록을 할 때 신규등록 사유를 기한 신청서에 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정사법. 그러면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공유수면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다시 신규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수면 매립이지. 그럼 매립을 했다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60일 이내에 줄 것이요. 자, 그럼 14번입니다. 14번은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원래 축척 변경할 때는 이런 유형의 시험은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작년에는 이걸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꾸어 봤어요. 자,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 공고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작년에 여기서 뭐라고 냈냐면 공고를 할 때 공고 내용 있죠. 이런 거를 시험에 냈다. 이런 걸 원래 출제를 안 했거든. 오케이? 네. 그 요거를 시험에 냈었어요. 그럼 이제는 저는 요거를 이제 시험에 한번 내보는 거야. 그 말은 법에 있거든.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는 승인 신청을 해야지.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류가 자 여기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죠. 그럼 축척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해야 돼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겠죠. 그럼 동의서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그럼 의결서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1번에 봅니다. 사유서, 그 다음에 4번에 동의서, 3번에 의결서. 됐다, 안 됐다? 되지.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은
지번 등 명세 이래 나오죠. 그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에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으로 바꾸면 만약에 삼성동이 1필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려야죠. 써내리고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공실일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걸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수죠.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입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말은, 오케이? 토지 이동을 했다, 안 했다? 했지. 맞아?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축척 변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법에 2번은 없어요. 2번은 제가 그냥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통과.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몇 번? 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5번이죠. 7일이 아니고 며칠? 5일. 자, 1번으로 갑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이야. 위원으로 구성하되 죽었습니다. 2분의 1 되죠. 그러면 여기서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이야.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몇 명밖에 안 된다면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이번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그냥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축척변경위원회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 위원회가 몇 개? 3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작. 국장, 시도지사, 지적서. 그 공부를 할 때 위원회가 몇 개? 3개. 우리는 무조건 답은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1개씩 이라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한 개씩. 맞죠? 그럼 중앙은 국장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지방은 누구다? 시도. 축척변경위원회는 뭐다? 시군구. 이라면 되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게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다시 할게요. 3번입니다. 위원은 해당 축척 변경 시에 토지사의 정통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상식으로 풀죠.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졌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16번에는 몇 번? 너무 쉬운 거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30일이다, 15일이다, 15일.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두째 줄입니다.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밑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작년에는 이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지적소관청에다가 한다. 시도지사에 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등의 여러 터를 할 수 있을 때는 죽었습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 죽었습니다. 입주예정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인해 사업에 착수시키는 토지의 그 사업이 완료되지. 자, 죽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외의 자가. 그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그래 X라고 했어요. X.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4번은 이렇게 딱 공부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소유자는 못합니다. 그럼 그거를 토지 소유자 외의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얼른 보면 맞아 보입니다. O다 X다? X. 사업이니까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되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에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공사가 준공.
됐죠? 네. 그러면 옆에다가 공사가 착공이라면 오덱스다 X. 요거는 30회 때 답, 30회 때 답. 1번은 31회 때 답, 31회 때 답. 통과.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그럼 여러분들 키를 딱 잡으세요. 경계 면적이 변했죠. 그럼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지력 소관청의 지력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 자, 요거를 줄 거 보세요. 지력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 4번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력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받지 않는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일단 먼저 썼어요. 지적법, 등기법 이렇게 먼저 썼어요. 지적법, 등기법. 그러면 이렇게가 요거는 성낙서 X, 성낙서 O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익숙되어 있냐 할 때 자, 제 말을 한번 더 볼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해.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그거는 등기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등기법에서. 오케이? 네. 그럼 지적법에서는 성낙서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면, 아니, 지목 변경어 60일인데 1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답이 뭐예요? 지적법에서는 지목 변경은 며칠? 60일. 등기법에서는 지목 변경은 몇 월? 1월. 그러니까 등기법과 지적법, 법이 다르다는 걸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는 답을 그냥 외우는 겁니다. 답을 외웁니다. 자, 우리가 출발은 이렇게 하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 근데 소재, 지번, 지목 청량을 안 해요. 청량을 안 하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라. 그래서 우리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있답다, 있지. 그래서 심사, 재심사 있답다, 있다. 그래서 지적은 2심제다 이 말입니다. 심사, 재심사.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맞아요? 네. 그럼 지적은 2심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렇게 오세요. 일어나죠. 그러면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했어. 그럼 여기에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지. 그럼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재심사 했어. 그럼 했다면 재심사의 결과가 있답다, 있지. 그거를 가지고 장부로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의결서를 가지고 장부를 수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별도로 들고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가지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막 꼭 기억하죠. 등기법에는 가지고 간다, 지적법에는 안 가지고 간다. 이래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은 통과, 4번으로 갑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자, 죽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규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옆에다가 그냥 한글로 요렇게 썼어요. 1번 요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등록상 정정을 직권으로 하는 9개가 있죠. 그 9개 중에 1번이 이거죠.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두째 줄에 갑니다. 등본을 발급하려는 데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라고 기재한 부분에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습니다. 흑백색, 오덱스타 X, 붉은색. 아, 이런 것도 시험에 되냐 이럴 때 됩니다. 됩니다. 붉은색. 맞죠? 네. 통과.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18번에는 이제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지적은 분량이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키만 딱 잡아두면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가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를 해.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럼 지금 요 라인을 시험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딱 오면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거든. 바로 잡는 거는 신청으로 바로 잡느냐, 직권. 항상 법학은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신청에서 세 개가 등장하는 거라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두 개를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럼 하나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면 통지 대상을 물어요. 하나는 통지를 한다면 통지 시기를 물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등기반려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 하다. 지리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거든. 그럼 요거를 묻고 있는 거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거든. 답.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그게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했어. 신청. 그럼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통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했다, 대위 신청했다, 직권으로 했다, 알려야 되나요? 돼요? 알려. 이해했어요? 네,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 2 줄 거세요. 시도지사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의 일부에 죽었습니다.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답만 할게요. 지번 변경은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2번으로 갑니다. 둘째 줄입니다. 훼손돼 이를 복구 동그라미 치세요. 복구는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그럼 3번입니다. 지력소관청 2 줄 거세요.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이 등록해서 자문을 발견하여 지력소관청이 둘째 줄에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묶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뭘로 한 거다? 직권. 그러면 5번에는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의 등록 말소 줄 것입니다. 신청. 그럼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그걸 문제를 딱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니까 신청만 찾아내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를 또 맞추잖아요. 맞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19번에는 청량의 대상이죠.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1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 밑줄을 긋습니다.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2번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이 없는 죽었습니다. 지목을 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3번에 연속 지력도 줄 것이에요. 5번으로 갑니다. 위성기준점 줄 것이에요. 공공기준점 줄 것이에요. 제 손을 봅니다. 위성기준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공공기준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오케이? 네. 자, 연속 지력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러면 이제 4번에 가면은 도시임이 주거환경에 따라 밑줄을 긋으면 사업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한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해야 해요. 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썼어요.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등. 그럼 사업자가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량을 해요. 그 청량의 이름이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20번으로 갑니다. 20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자, 보세요. 지력청량 수행자가 지력청량 하였으면 밑줄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로부터 청량 성과에 대한 동그라미 칩니다. 검사. 이게 이제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풀 때는 이렇게 풀죠.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한다.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럼 이제 어디게 나와야 되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는데? 이래 나와야 돼. 맞죠? 그럼 검사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지적 무슨 청 소관청이 되는. 요래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앞 글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앞 글자를 이렇게 말하거든. 지력 삼각 청량 성과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력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 소관. 그럼 앞 글자는 외울 필요가 없지.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러면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시도리사가 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외운다는 말은 검사는 누가 하느냐?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지력 소관청.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자가 그러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몇 개? 두 개.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시도리사나 지력 소관청은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 청량의 보고가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3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 기류 열람발에는 자, 첫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지적 삼각점. 그러면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 한 칸 밑에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러면 5번입니다. 지력 공부를 정리하려는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 두 개는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됐어요. 네, 통과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